자, 오늘은 제목이 청년들에게 미래가 없는 나라, 청년들에게 미래가 없는 나라, 이런 주제를 오늘 잡았습니다. 좀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장 우리가 좀 문제점이 뭐냐면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나치게 감성적이에요. 이게 주변에 같은 동양권이라도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보다 그다음에 동남아보다 훨씬 더 심해요. 그래서 지나치게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성적이 되면은 이용당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동에 이용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 이후부터 좌파들이 이 문화 권력을 이제 주도권을 잡다 보니까 이 문화 권력을 통해서 선전선동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헬조선이니 그다음에 무슨 특히 우리 결혼한 또 여인들이 육아 독박을 쓴다느니 그다음에 가사 노동이라는 말 툭하면 아무 때나 노동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갖고 노동하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이제 드라마나 지금도 그래. 지금도 넷플릭스나 쿠팡이나 이런 데 쿠팡 플레이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은 굉장히 노동자들이 대기업에 굉장히 이용당하고 대기업은 악덕 기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일회용으로 쓰다가 버린다. 이런 주제 엄청나게 지금 계속 드라마 나오고 있고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다음에 약자와 강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성을 유발하냐 뭔가 불만족스러운 거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그런 선동을 안 하면 문제 없구나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야 아니야 너 말이야 너 지금 너 보니까 연봉도 형편없어 너 그래가지고 미래가 있겠어 야 너 그거 잘못하는 거야 야 결혼해가지고 집부터 구하고 사야지 하여튼 그 모든 게 매사가 마땅히 그냥 당연한 건데 당연한 그 어려움이나 과정인데 그거를 꼭 불평 불만 야 그거 아니야 문제가 있어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를 몰랐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내가 이게 진짜 좀 손해보네 야 내가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이용당하는 것 같네 내가 이게 약자로서 내가 지금 회사의 고용 노동의 질이 내가 안 좋네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나 같은 흑수저들한테는 주는 게 없네 그러니까 매사에 보면은 이 좌파나 이 좌파 문화 권력들이 이 많은 청년들에게 불평, 불만, 대한민국이 이따위야, 이놈의 나라 망했으면 좋겠다, 헬조선이다, 없어야지 할 나라, 세워지지 말아야 될 나라. 그러니까 모든 걸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사회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또 남자는 여자를 혐오하게 만들고 여자는 남자를 혐오하게 만들고 그냥 어떤 사건 때문에 죽은 여인을 남자들 때문에 이 여자가 희생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한참 메갈 논쟁 여러분 알죠? 몇 년 전에 봐요. 그러니까 뭐든지 특히 청년 세대가 2000년대 이후에 그런 식의 선동, 감성적 선동을 이 문화 권력자들이 각종 드라마, 노래, 여러 어떤 사회적 현상을 가지고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오랜 동안 이제 노출되다 보니까 이젠 세상을 무조건 삐뚤어 보는 거예요. 무조건 삐뚤어 보면서 마치 그게 개념 있는 사람. 세상을 좋게 보고 괜찮게 보면 넌 아직도 무지하구나. 넌 세상을 모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바보 취급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똑똑한 척을 해야 되고 잘난 척 해야 되니까 저 대기업 저놈들 안 돼. 우리나라 돈 많은 놈들 저 문제 많은 놈들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항상 얘기하면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야, 너 좀 개념 있네. 너 좀 저 사회적 비판적 관점이 좀 있구나. 너 좀 괜찮구나. 이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텅 빈 연예인들도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개념 있는 연예인 척 해가면서 소고기가 어쩌니 자 봐요. 왜 그랬습니까? 세상을 삐딱하게 보도록 이 감성적 선동에
다 넘어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 뭐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이태원 사고도 다 봐요.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뭔가 모르게, 뭔가 차분하게, 어떤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다른 어떤 선진국은 어떤 사고가 나면 일단 차분하게 이 원인부터 해가지고 착착해서 나중에 재발이 안 되도록 또 사후에 모든 어떤 새로운 기관이나 법. 근데 우리는 그냥 반짝 막 폭발하고 막 울고 불고 상여 매고 막 온 나라를 장례식장으로 초상집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보면 또 법령도 제대로 정비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일어날 수 있는 그 여건을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이거 누가 조장했냐? 좌파 문화 권력가들. 그리고 좌파 문화 권력가들에 또 누가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국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결국 한 나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정치가들에게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정신 가진 정치가들이 있어야 이 나라가 좀 제대로 고치고 뭐 해야지. 그들은 제대로 정신 올바로 박힌 정치가가 없으면 암만 해도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정신 나간 좌파 정치 성동 이것들 때문에 이 나라가 특히 2000년도 이후에 이 대중이 그 인간이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나는 그걸 확실하게 내가 20대 후반에 IMF 김대중이가 대통령 됐고 그 이후부터 내가 보면은 그 전과 그 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90년대까지는 좋았던 시기, 좋았던 뭔가 물론 90년대에도 서서히 이 좌파 문화 권력들이 물론 침투는 하긴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감성적 선동에 너무 많이 넘어가니까 그게 이제 신문, 언론도 역시 거기에 같이 편승하고 기자들도 그래서 기자들 기레기라고 왜 그러겠어요. 판사들도 왜 판세라고 그래요. 판사들도 판결하는 거 보면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 분위기에 따라 사회 분위기에 따라 아니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해서 때리면 괜찮아요. 근데 한때 갑자기 막 여론에서 막 이게 확 그러면 무겁게 형을 때려버리고 그런 이슈가 없으면 또 그러니까 판사라는 인간들도 주변의 시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요즘 분위기가 이거 좀 가볍게 때리면 욕 바가지로 먹으니까 이거 좀 중형으로 때려 뭐 이때려. 그러니까 특히 남자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이런 판결 엄청나게 많이 쏟아붓죠. 그럼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자 봐요. 모든 게 아니 인간 조직과 사회가 감성으로 이게 움직이면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감성으로 움직여요.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아요. 우리나라 너무 상황이 안 좋은데 이제 뭐 간첩법도 지금 폐지한다고 지금 난리예요. 근데 그거 신문에 안 나와요. 지금 간첩법 지금 이 상태에도 지금 막 외국의 이것들이 스파이들이 막 여기저기 와서 막 정보 뭐 해야 되는데 산업 스파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간첩법을 손을 개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완전히 대한민국이란 문을 열어놔서 너나 나나 다 집어가라. 너나 나나 강도들 다 와가지고 이 나라를 그냥 다 거덜내라. 지금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간첩법 제대로 제정해서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것들 그렇게 하자고 해도 그걸 안 하겠다고 버팅기는 이제 좌파들, 그 배후 세력들. 그런데도 그게 통해요. 왜? 하도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뭉쳐졌기 때문에. 전라도에서 제일 큰 건물이 뭐예요? 김대중 기념 그 큰 건물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여러분 전라도가 왜 발전이 없습니까? 맨날 재래시장. 그러니까 주말만 되면 젊은 애들이 그 쇼핑 코스트코 대전에 있는 이런 데 가서 쇼핑하죠. 아니 그 정도 되는 도시에 대형 쇼핑몰이 없어요. 코스트코도 10여 년 전에 거기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지역 무슨 단체 이것들이 이거 들어오면 우리 다 망한다.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응? 봐요.
우리나라 좌파들은 국민들을 철저하게 감성으로 이용하고 선동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조선시대로 탁 들어가요. 조선시대. 그리고 이런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다 이웃끼리 서로 나눠 먹고 서로 뭐 손잡고 서로 오순도순 살았다. 절대 우리 그때 다 농사 짓고 밭농사 짓고 뭐 초가집에서 아주 아름답게 서로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옛날이 굉장히 아름답고 지상낙원이었다는 생각하죠. 그런데 옛날이 좋았다는 말은 어느 시대나 다 하는 말이지만 막상 우리가 90년대나 80년대 돌아가면은 스마트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일반 회사에서 수기로 다 기록해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또 이 편리한 이런 거 없으면은 불편해서 못 살아요. 힘들어. 이 사람은 편리한 생활은 점점 적응이 잘하지만 불편한 거는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할게요. 좋은 차를 탄 사람은 절대 그보다 못한 차를 못 타요. 그러나 안 좋은 자동차를 탔던 사람은 좋은 차를 얼마든지 적응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형차 탄 사람이 벤츠 타면은 그냥 타는 그 순간 적응이 돼버려요. 그러나 벤츠 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소형차 타자마자 적응이 안 돼. 똑같이 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좌파들이 우리 옛날에 좋았어. 우리 옛날 좋았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농사 짓고 벌 키우고 그 정신 나간 그놈 있지. 원숭인지 뭔지. 그러니까 좌파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전애들 말대로 하면은 우리는 그냥 조선시대로 가야 돼요. 밥 메고 콩 메고 소달구지 끌고 다녀야 되고. 일본이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을 만들었어요. 일본이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 만들 때 우리 뭐 했어요? 소달구지 끌고 다녔다고.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왕들이 발전을 안 하고 맨날 무슨 종묘사직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찾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 종묘사직 또 찾고 있지. 세운상가 개발 좀 하자니까 일본의 롯본기나 이런 데처럼 좀 굉장히 세련되게 도시를 잘 개발해서 얼마나 관광객이 거기 많이 가요. 근데 우리도 좀 그렇게 하자 하니까 종묘사직이 어쩌고 우리 전통의 거기에 높은 건물을 세우면 안 된다는 운동 또 막고 있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잘 정비되지도 않았어. 또 그 주변 세운상가 주변 가보면 그 7, 80년대 그 모습 그대로예요. 거지 같은 게 10년이나 서울시장 하다 보니까 서울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 있는 도시인데 이젠 도쿄에 밀린다. 옛날엔 도쿄가 우리나라를 서울을 굉장히 참 잘했다라고 이렇게 찾아서 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서울이 낡고 개발도 안 되고. 왜 그러느냐? 이 좌파들은 개발을 싫어해요. 발전을 싫어해요. 항상 옛날로 묶어둬야 자기들이 늘 헤쳐먹을 수 있고 자기들이 늘 이 일반 대중들을 원숭이처럼 부려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전두환 정권은 스포츠나 오락 방송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을 우민화시킨다. 그래? 근데 왜 지금 맨날 야구장 왜 가? 전두환을 욕하는 인간들이 제일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어 온 체제를 가장 이용을 잘해요. 가장. 맨날 한강 가서 놀고 있지, 야구장 가 있지, 프로축구에 가 있지, 영화, 극장 이런 매스미디어에게 즐기지. 그러니까 전두환을 그렇게 욕하면서, 전두환 욕하면 인터넷도 쓰지 마. 인터넷 쓰면 안 돼. 전두환 대통령이 인터넷 기본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 바탕에서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된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80년대 인터넷 그걸 안 했으면 삼성도 인터넷 반도체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니까 여전히 전두환이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거지 같은 영화 만들어 놓고 전두환이를 완전 악마시켰죠. 그러면 딱 왜 전두환 대통령을 악마시킬까? 한번 고민해봐. 왜 저 사람을 악마시킬까? 왜 그럴까? 진짜 저 사람이 악마라 그런 건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게 아니구나. 전두환 대통령이 제대로 나라를 기반을 든든히 세워놨구나. 그러니까 그게 밝혀지면 자기들이 민주화인지 뭔지 아는 거지 같은 게 이게 잘못됐다는 거 들통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586 운동권들은 계속 전두환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게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머리에 각인이 돼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진짜 우파는 전두환 대통령까지 인정해야 돼. 근데 내가 우파 유튜브를 가만히 어찌 들어보면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왜? 혹시 그거 얘기하면 자기가 또 그러니까 난 그 사람이 진정한 우파라고 내가 안 봐요. 진정한 우파는 전두환 대통령 인정해야 돼. 그거 인정 안 하면 그 사람은 가짜. 아직 우파가 뭔지 모르는 거야. 대한민국의 가장 경제 발전의 초석.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거는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된 거예요.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그 기반을 깔아준 건 맞는데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이 필리핀의 마르코스처럼 개판 깽판 쳐버렸어 봐요. 우리는 그냥 딱 멈춰버려. 그래서 우리도 필리핀에 멈췄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그 기반에 그대로 이어서 새로운 먹거리, 반도체. 아 그래?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반도체를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맨날 전두환 욕하고 전두환이 어쩌고. 지금 70대, 80대 어른한테 다 물어봐요. 전두환 시대가 얼마나 다 살기 좋았다 그래서. 네, 물가 안정됐지, 집값 싸지, 자기 월급 갖고도 충분히 가정을 굳이 여성들이 직업 안 가져도 되고, 그리고 안전하고, 근데 왜 그 시대를 자꾸 군부, 나는 군부 독재라는 말을 쓰는 이 우파들 보면 확 그냥 어디서 확 욕이 나와. 야, 무슨 군부 독재야, 우파가. 군부 독재가 어딨어요. 그 사람들이 엘리트란 말이야. 그 당시 5.16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당시에 가장 엘리트였어. 왜? 미국 유학 갔다 왔죠. 미국의 선진 행정 배워했죠. 이 군대라고 하는 게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군대를 움직이려면 엄청난 행정력, 기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야 돼. 근데 그거를 그대로 사회로 끌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군부 독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봐요.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감성, 뭐든지 감성. 근데 그게 법에도 들어오지, 행정에도 들어오지, 언론에도 들어오지, 모든 스포츠에도 들어오지. 스포츠도 보면은 우리나라 스포츠는 가면 갈수록 뭔가 예전에 스포츠는 뭔가 딱 이게 참 뭔가 체계가 잡혔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스포츠도 봐 이상하잖아. 뭔가 뒤죽박죽하고 능력도 없는 게 막 감독되고 축구 행정도 엉망진창이 되고 이것들이 완전히 막 왜 그러냐. 축구 이런 진영에도 이 좌파들이 들어가서 다 지금 깽판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회 문제, 모든 악의 근원은 이 좌파이죠. 좌익,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 지금 읍면동 이 지역의 주민자치, 이거 전부 다 주사파들이죠. 이게 진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읍면동 전부 주민자치제 해가지고, 어떤 전문가가 얘기하죠. 이거 전부 다 주사파들이라고 이것들. 이것들이 결국 대한민국 전역을 다 세포화시켜가지고, 철저하게 지역마다 다 이제 감시체계로 만들어서 그 지역의 모든 행정을 딱 거머쥐어갖고, 그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돼 있어요. 지금 돼 있다고 지금. 되고 있다고. 앞으로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정말 무서워요. 진짜. 그러니까 봐요. 대한민국이 모든 사람들이 감성. 그래서 내가 왜 우리 교회를 내가 보면은 내가 왜 CCM이나 이런 거 안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CCM이나 이런 거 하면은 교인 성도들이 감성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교리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는 거야. 그냥 막 괜히 막 울려주고 웃겨주고 뭔가 신비한 얘기하면 뭔가 막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고 막 성령이 임재하는 것 같고 막 왜 그러냐? 교회도 감성이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인기 있는 설교자들이 어떤 설교자들이 맨날 웃기는 설교자. 뭐 갑자기 괜히 막 울컥하게 만드는 뭐 간증을 한다거나 무슨 밑도 끝도 없는 뭐 하나님이 뭐 천사가 막 지난밤에 내 꿈에 보여줬는데 막 하늘에서 막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막 하늘에 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걸 봤는데 거기에 내가 있다라는 둥, 너는 없는데 나는 있다고 그러는 둥. 근데 이게 먹힌다고요. 내가 그렇게 목회했으면 난 아마 1000명도 더 있을 것 같아. 내가 있으면. 근데 교회도 감성, 교육에도 감성이 들어요. 어린아이들한테 수학, 영어 이거 철저히 가르쳐야 되는데
무슨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어린아이들이 뭐 감수성을 개발한다고 맨날 공부할 시간에 밖에 나가서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상한 무슨 체험학습이니 뭐 이따위 짓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아이의 실력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이게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어. 왜? 그런 거를 서로 알리면 서로 불평등을 조장하니까. 아주 예전에는 내가 중학교 때나 우리 때는 등수대로 안 쳤어요. 등수대로. 시험만 치면 1등 여기, 2등 여기. 시험만 치면 이게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나아요. 그래야 내가 이거 이렇게 공부해갖고는 맨날 저 뒷자리만 앉아있거나 안 되겠다. 조금이라도 자극을 줘서 공부를 하게 만들어야지. 시험도 못 치려, 평가도 못하게. 전 세계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중고등학생이 우리나라만 있어요. 일본 애도 있고 중국도 있고. 중국은 공부를 엄청나게 시켜. 옛날 우리 70년대, 80년대 식으로 시키더라고요. 중국.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잘하잖아요. 엄청 잘한다고, 학습 능력이. 근데 우리는 계속 뒤떨어져. 왜? 종교조 때문에. 종교조들이 시험 반대하지, 평가 반대하지, 맨날 무슨 체험학습이라고 애들 막 여기저기 막 그냥 데리고 다니는 시간 낭비하지. 받아쓰기 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못하게 하지. 그러니까 뭔가 발전이 없는 거야. 그러면 결국 뭐가 되냐? 인간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감성.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벌써 2000년대 이후로 미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미래, 특히 청년들에게 미래가 없이 이성적. 그 다음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뭐예요? 게으름과 게으름의 핑계. 이거 전부 다 사회 탓이야. 이거 전부 다 부자 때문에 그래. 이거 다 저 서울대 연고대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거 다 저 잘 사는 강남 저놈들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그걸 빌미로 해서 내 게으름을 내가 합리화시키는 거야. 난 놀고 먹어도 돼. 나는 맨날 국가에서 주는 복지 혜택 받아야 돼. 왜? 내가 이렇게 못 살고 못 먹는 건 저 강남에 있는 저놈들 때문이고 저 대기업 부자들 때문에 그래. 이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시키니까 특히 젊은 층들이 일할 생각 안 하고 자꾸 뭔가 복지수당, 뭔가 국가에서 뭔가 나를 좀 챙겨주고 누가 나를 챙겨주는 거. 일 몇 개월 하다가 강제로 잘려갖고 국가에서 이렇게 받아먹는 거. 그걸 아주 이제는 의도적으로 조장을 해요. 이러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놀고 먹는 게 몸에 딱 뱄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좋은 일자리도 있어도 안 들어가.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좋은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잖아요. 왜? 기업들이 자꾸 국내에서는 무슨 노란봉투법이니 무슨 일만 생기면은 기업주들을 처벌하고 이렇게 하니까 세금 법인세 높이니까 국내에서는 기업들이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상속세니 뭐니. 그래서 지금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폐업을 하거나 정리해가지고 지금 없어진 회사가. 그럼 봐요.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 진짜 그중에서 정말 일하고 싶은 청년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직업이 없으면 이제 그게 처음이야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게 이 게으름에 적응이 돼버리면은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한다고. 이 게으름이 왜 무섭냐? 한번 게으름에 딱 적응이 되잖아. 그럼 절대 일 못 해요. 아무리 좋은 회사 직업 소개시켜줘도 며칠 있다가 힘들어. 출퇴근 힘들고 그냥 피곤해. 나 그냥 집에서 그냥 누워 있을래. 누워서 그냥 넷플릭스나 보고 나라에서 주는 복지수당이나 먹고 나 그것만 갖고도 살 수 있어. 게을러 버린 거야. 지금 젊은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계속 키워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써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일정한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들어가서 일하면 이제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그런 기회가 상실이 되면은 게으름이 딱 몸에 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지방에 있는 우리 왜 많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올라오냐? 지방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럼 왜 일자리가 없겠어요? 지방이니까 없는 게 아니라 지방에 기업이 있을 수 있도록 정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 이제 수도권에도 일자리가 없어요. 수도권에도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제 뭐 필리핀이나 저 동남아시아들 사람처럼 이제 해외로 나가야지. 해외 나가서 식모라든지, 건설 일하든지, 뭐 정 안 되면 마약이나 또 저기 뭐 보이스피싱이니 뭐 그거. 그래서 왜 캄보디아나 왜 지금은 이제 저 두바이 쪽으로 많이 가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어떤 범죄적 관점만 보지 말고 왜 청년들이 왜 저렇게 될까? 그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마땅히 일할 곳이 없으니까 그런 제안을 받으면 그래? 뭐 한 달에 거의 몇백만 원 줘?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애들이 이 사회생활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면 혹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가서 일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캄보디아 이런 데 가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가 그 뉴스에 봤지만 거기서 실종되고 사고 나고 죽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가 무너지는 거를 나는 우리 교회와 경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제 알기로 개떡같이 알아요. 아마도 이제 좀 우리가 이제 물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니까 하늘의 보화를, 그렇지만 하늘의 보화는 이 다음에 죽어서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거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고.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쌀을 먹어야 되고, 뭣도 먹어야 되고, 사야 되고, 입어야 되고, 뭐. 그럼 경제가 기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그리스도인이 경제를 아주 뭔가 좀 개떡같이 여기더만, 경제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하찮은 것에 매이지 않는다고. 이거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경제가 무너지면 유명한 범죄학자가 책을 썼어요. 세계 모든 유명한 범죄 단체의 책을 썼는데 거기 뭐라고 서문했냐면, 이 모든 마피아든 사마페든 무슨 또 일본의 저 유명한 이런 모든 범죄 단체가 왜 구성이 되냐? 경제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죠. 우리나라도 경제가 망가지면 마약상들이 늘어나요. 왜? 마약은 굳이 대학교 가야 마약 장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약 장사는 그냥 무학이라도 괜찮아요. 학교 아예 글을 몰라도 상관없어. 하지만 마약은 한번 하면 돈을 또 엄청나게 왕창 벌 수 있어요. 투자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가 이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불법이 왜 행하느냐. 돈 벌기 쉽고 투자나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 어때요? 문턱이 낮거든. 맘먹으면 할 수 있는 거.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 애들이 마약 딜러, 마약 손대고. 왜? 경제가 무너지니까 그런 거예요. 경제. 그래서 남미나 이런 데 봐. 맨날 경제가 예전에 무너지니까 맨날 마약. 멕시코나 이런 데 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제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튼튼한 경제 체제가 이루어지면 공산주의, 마르크스 사회주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도 경제가 무너진 그 터위에 이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봐요. 이제 점점 어려워지죠.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 더 사회주의나 이 공산주의, 여기에 더 빠지게 돼요. 왜? 자기가 살 길은 그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왜?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물론 좋긴 한데 자본이 없잖아요. 공장도 없지, 회사도 없지, 일자리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럴 바에는 그냥 국가에서 쌀이나 타먹고 배급제로 사는 게 낫겠다.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사회주의자가 돼요. 공산주의자가 된다고. 이게 안 될 것 같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점점 진짜 말 그대로 배급 사회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자꾸 무너져요.
우리나라는 이 개인주의가 발달이 돼야 돼요. 민주주의는 개인주의가 발달하는 거예요. 집단주의, 전체주의는 안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오래도록 이 집단주의, 전체주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파 어떤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때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집단주의, 전체주의였단 말이에요. 이게 왜? 유교적 마인드 때문에 그래요. 유교적 마인드. 그러나 서양은 개인주의예요. 그러면 우리는 야, 개인주의 저거 너무 이기주의적인 거 아니야? 아니에요. 개인주의가 가장 좋아요. 왜? 이게 성경적으로도 맞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지 둘이 묶어서 만나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근원이 어디냐? 성경이에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굉장히 편해. 너나 나나 눈치 볼 것도 없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피곤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너나 나나 얽혀 있는 거예요. 생전 모르는 사람도 느닷없이 와가지고 나이가 몇 살이에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호구조사 들어가잖아요. 그게 피곤한 거예요. 미국 이민 간 사람들이 왜 미국 이민 온 걸 잘했다는 생각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남의 간섭을 안 받는 거. 이게 그렇게 좋대요. 근데 한국은 너무 간섭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고 그게 또 사회적으로 역작용이 돼버려가지고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한 식구, 우리가 남이가 막 이딴 마인드가 있으면 이게 유교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건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족쇄.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개인주의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나, 너는 너. 그래서 각자 자기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짜 좋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우리 한국 사회는 이게 말이 선진국이지 아마도 우리 정도 되는 선진국에서 가장 집단주의, 전체주의 강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일본만 해도 안 그랬다죠. 절대 안 그래. 일본만 해도. 일본은 아무리 오래 지내도 개인 그렇게 쉽게 개인 연락처도 이것도 쉽게 교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일본이 사람들이 스트레스 안 받아요. 신경 안 쓰고.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너무 신경 많이 써요. 우리는 너무 보는 눈이 신경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우리나라 교회는 유교. 우리나라는 어떤 교회냐? 유교와 기복주의가 딱 결합된 기독교예요. 우리 한국 교회. 딱 이 두 가지가 결합됐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어느 시대나 교회가 어떤 나라로 가면 그 민족의 어떤 게 영향을 받긴 해요. 그래서 한국적 교회, 일본적 교회, 미국적 기독 이건 있지만 우리 한국은 이게 유교주의적 그다음에 무속적 기독교가 돼가지고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기독교의 본래적인 것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그런 껍데기들이 이제는 주인 행세를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교회를 보면은 야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데 내가 오래전부터 난 십몇 년 전부터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자꾸 들이대니까. 근데 그걸 기독교랑 껍데기 무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교회는 교회까지도 유교주의적, 무속주의적, 집단주의, 전체주의적 그 마인드가 강해요. 그래서 교회도 너무 막 지나치게 막 교회인을 묶어놓는 스타일, 구역으로 묶이고 뭐로 묶이고 그러니까 피곤해. 솔직히 피곤해.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교회도 좀 개인주의화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옆 사람이 보조 맞출 필요 없어요. 그럼 교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인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맨날 무슨 제자 훈련한대. 모여가지고 모여서 경배와 찬양하고 모여서 그게 마치 이제 성경에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말로 오해를 하더라고.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내 신앙이 올바라야 되는 거지. 모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보기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여있지만 두 사람 빼고는 다 어때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왜 그걸 생각 못 할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 옆 사람 믿음 덕분에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제대로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역장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순인지 뭔지 아는 것도 이상한 CCC 출신들 보면 꼭 교회 보면 구역을 얘기 안 하면 무슨 순이니 어쩌니 무슨 대나무 순도 아니고 목장 또 무슨 맨날 목장 목장이라는 것도 딱 보면은 성경적 마인드 같지만
목장도 하나의 집단주의잖아요. 집단주의라고.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나라 교회가 내가 왜 이 좌파나 사회주의가 교회가 많이 무리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이게 유교주의 그다음에 샤머니즘에다가 집단주의 전체적인 마인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좌파들이 얼마나 이용해 먹기 좋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각자 자기가 성경적 신앙으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하지 내 옆 사람 이렇게 눈치 보지 말란 말이에요. 보조 맞추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돼서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면은 항상 어느 교회나 보면 다 평균으로 다 그냥 끊어먹게 평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이제 내가 교인인 것 같고 믿는 자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항상 어디 가면 딱 거기에 맞춰야 돼. 이게 안 맞추면은 너는 왜 이렇게 조직에 이렇게 맞지 않느냐? 너는 사회성이 없다.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선후배로 몰라본다. 이게 굉장히 사람이 스트레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국가가 우상이 돼가지고 이 국가라고 하는 이 가두리 양식장에 이 좌파들이 엄청난 감성이라고 하는 그 양념을 그냥 엄청 뿌려대서 거기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오늘 이 지경 이 모양으로 온 거예요. 지금 이 정권이 지금 얼마나 나라를 완전히 다 거덜내고 있는데 국민연금도 지금 다 거덜내고 있지. 간첩법 개정한다 그러지. 회사 다 문 닫게 지금 만드는 법 유지하고 있지. 상속세, 증여세. 그다음에 집을 짓지 않았고 계속 전세, 월세 막 이게 집값 올려놓지. 또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은 못 사게 또 제한해 놓지. 봐요. 이게 다 왜 그럽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 왜? 그동안 우리가 충분히 손동질을 해놨기 때문에 제대로 머리가 깬 사람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저들은 원숭이야. 저 국민들은 원숭이니까 그냥 약간 좀 불만스럽다 보면 이제 바나나 몇 개씩 더 주는 거죠. 그래서 복지기금 20만 원, 10만 원씩 잠깐 난리치면 그때 딱 주는 거. 이런 식으로 이 대한민국이 어때요? 망가져요. 그러니까 조선으로 후퇴했어. 조선.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 야, 지금 여기는 조선이다. 조선이다. 이씨 왕조만 없을 뿐이지 이 공산주의 사유주의자들이 벌써 이씨 왕조 못지않은 왕국을 이 좌파들이 건설하고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들이 이것들이 옛날식으로 양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야당과 여당은 동인, 서인 이렇게 또 지들끼리 박터지게 싸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그냥 뭐 노비 아니면 노비보다 좀 나은 양인들, 중인들. 그보다 더 밑바닥은 그냥 백정 이게 진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우리나라 구조가 지금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런 상황을 볼 때 하나님 나라와 정말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과 맞지 않고 개인은 없고 집단이 여전히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라 자체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성적 그 딱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감성으로 모든 걸 바라보다 보니까 이성이 없는 그냥 하나의 그 짐승떼들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케이팝을 누려도 그 마인드 자체가 어때요? 유교적 마인드, 노예 마인드, 집단주의, 전체주의 마인드들이 딱 차있기 때문에 어때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점점 더 후퇴하고 있어요. 점점 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알아야 되느냐? 아까 내가 그리스도인에 대해 얘기했죠. 교회도 어쩔 수 없어요. 교회도 어느 영역, 어느 데 가면 다 거기에 물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좋은 물이 되면 괜찮아요. 여러분 미국의 교회라는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미국식 교회라고요. 유럽은 유럽식 교회라고. 근데 달라요. 다르단 말이야. 우리로서는 미국식 교회가 훨씬 더 맞아요. 유럽식 교회는 우리에게는 사실 안 맞아요. 안 맞는. 루터교 우리한테 안 맞아요. 그렇지만 기독교의 복음적 핵심이 있으면 괜찮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식 기독교 복음주의를 우리가 왜 받아들이냐? 그게 복음적 핵심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많이 좀 퇴색되고 우리나라 복음주의는 완전히 그냥 이건 복음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순복음에다가 성결교에다가 감리교에다가 장로교에다가 이게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대표적 음식이 뭐예요? 비빔밥이죠. 비빔밥. 딱 비빔밥.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다 비빔밥이 돼버려요. 우리나라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순수한 마르크스주의도 아니라고, 이것도 또. 여기에 김일성주의에다가, 모택동주의에다가, 마르크스주의에다가, 이게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나 이거 보면 이 좌파는, 이거는 유럽에서 볼 때도 이거는 전혀 계보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비빔밥이 돼버렸어요. 비빔밥. 기독교도 그렇고, 심지어 이념도 그렇고, 정치 철학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민주주의? 엄청나게 세금 때려버리고, 기업을 저렇게 짓밟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말로는 민주주의. 무슨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진짜 민주주의. 응? 미국의 민주주의란 책 있잖아요. 그런 민주주의하고는 우리는 거리가 멀다고. 또 영국의 민주주의하고도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민주주의라고. 민주주의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사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짜 엄청나게 세금으로 때려받고, 응? 개인이 일단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자기 개인의 사적 소유를 자꾸 제한하는 거,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문제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왜 청년들에게 미래가 없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냐고. 무슨 미래가 있겠냐고 한번 생각을 해봐. 아니 이런 것들이 산더미같이 지금 곳곳에 있는데 무슨 미래가 있냐고. 자꾸 대기업 쫓고, 그럼 대기업을 쪼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중소기업 힘들어지는 거예요. 중소기업 힘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일자리의 80%는 어딥니까? 중소기업이에요. 근데 중소기업을 위하는 척하면서 대기업을 때려요. 그럼 대기업을 때리는 그 순간 중소기업이 아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원리를 모르는 저 좌파 무지렁이들 때문에 저것들이 소득 주도 성당이라고 하는 정말 인류 역사상 최악의 경제 이론은 소득 주도 성장이에요. 그런 멍청한 엉터리 같은 경제 이론을 버젓이 하는데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학 교수들이 몇 명이에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이 꾹 쳐다보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때도 IMF가 오려고 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제대로 대처를 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 좋게 위기를 넘겼어요. 경제를 아니까. 그러니까 뭐 좀 좋게 하려고 하면은 꼭 좌파들이 뒤에서 잡아 끌고 발을 잡고 발전을 못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좌파 대통령이 만약에 정치인들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 한 5만 불 갈 수 있어요. 5만 불. 아마 5만 불에서 6만 불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맨날 선동질하고 맨날 광우병 틈만 나면 그냥 노재팬 틈만 나면 그냥 무슨 대기업 맨날 쥐어짜는 방송 드라마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또 개인의 개성을 무시하고 항상 모든 걸 맞춰야 돼. 평균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좀 공부 잘하는 애들 더 공부 잘하게 더 좋은 영국이나 이런 이튼이나 미국의 사립학교도 얼마나 돈이 많이 들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을 딱 모아놔. 미국은 전체의 한 5% 정도만이 진짜 천재적인 공부를 잘해서 걔들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모든 첨단 기술 걔들이 다 나온 거고. 그리고 외국의 인재들을 막 빨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있는 인재도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부자들 다 지금 바깥으로. 이번에 억만장자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통계, 세계 억만장자 우리나라 줄었대. 몇 사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줄지.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있거든요. 이래서 청년들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진짜 심각하고 진지하게
그래서 열심히 영어 공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기술 계통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해외 눈을 돌려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 상태는 정말 이게 앞이 안 보여요. 예. 이걸 누가 이렇게 하느냐, 누가 이걸 의도적으로 하느냐. 똑똑한 놈들은 나가라, 있는 놈은 나가라. 나머지 이제 원숭이들만 모아놓고 이제 부족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이 좌파들의 궁극적 플랜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본과 재산을 다 지들이 다 챙기고, 도망갈 놈들은 도망가고, 그냥 여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원숭이들만 남아라. 우리가 좀 주기적으로 바나나는 줄 테니까 그거 먹고 살아라. 이 대한민국의 좌파들의 플랜은 이거예요. 이건데 우리 청년들이 미래가 있어요. 평생 바나나만 먹고 살려면 그냥 여기 살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너무 암담해서 그래. 내가 만약에 청년이라면 나도 여기 이 나라 안 돼. 무슨 수를 써든지 난 떠날 것 같아. 지금 20대들은, 특히 10대, 20대들은 나라가 이 상태로 가면은 진짜 걔들은 정말 30대도 마찬가지고 미래가 없어, 미래가. 너무 심각해. 이런 걸 제대로 알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저런 정치, 경제 지도자들, 철학자들, 학교 교사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판검사들, 변호사들, 경찰, 공무원, 군인, 이것들이, 근데 그들이 다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빨갱이 사회주의자거든. 네. 나라를 지금 개판으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지금 나라가 자꾸 주류 언론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발전할 것 같은 기사를 내보내는데, 그게 선동질이라고, 선동질. 주류 언론은 우리가 지금 발전하고 있대. 막 투자도 잘 되고, 관세 협상도 너무 잘 되고, 방위산업도 잘 되고, 잘 되게 뭘 잘 돼요. 실제로 보면은 전부 지금 다 그냥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어디 한 군데 정상이 없다고, 정상이. 네? 이거를 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앞날을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처해야 됩니다. 오늘 이 강의는 그냥 하는 강의가 아니라 내가 많은 전문가들의 그 강의나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조합해서 지금 짧게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하나 주제가 굉장히 긴 건데 내가 종합적으로 해서 이런 게 있다 하는 거를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많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많은 것이 세상의 본질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체계를 우리가 살면서 추구하도록 하게 하시고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그러한 인물들이 나오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